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 전기 설비에 대해서 좀 제 경험을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관련 종사자도 아니고 경험도 일천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구나라고 그냥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전기 배전 이런 것들은 자료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들은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중복되는 내용은 굳이 제가 할 필요가 없겠죠. 시간 낭비고. 저는 배선이 어떻게 흐르는지 배선의 흐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기타 등등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싹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타이틀 써놓은 것처럼 저는 그 집 이 설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했던 게 단열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전기 배선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단열에 가장 신경을 썼고, 여기서 단열에 신경 썼다는 건 뭐냐면 일단 그 콘센트 라인을 다 슬래브 밑으로 집어넣잖아요. 그거가 뭐냐면 CD관이 벽체를 통과하게 되면 그만큼 단열에서 취약해지거든요. 그만큼 빠지는 거고 단열재가 손상을 내고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단열에 최대한 신경을 썼다는 거, 전기 배선함에 있어서도. 그리고 구조목 손상의 최소화에 또 포인트를 줬어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스터드나 장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구멍을 뚫어야 돼요. 설비를 하려면, 전기 설비를 하려면 굉장히 많이 뚫어야 되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설비를 했다는 거를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저희 집 1층 그 전등 설계 디자인이에요. 저기서 하얀색 박스는 흔히 말하는 두꺼비 집입니다. 그리고 동그란 원형은 전등의 위치고요. 사각 박스는 스위치예요. 저는 형광등을, 그러니까 전등을 켜고 꺼는 스위치의 위치고, 육각형 박스는 일종의 분전 박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꺼비집으로 할게요. 이해가 빠를 테니까. 두꺼비집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이 정선의 흐름이 발생하는지를 한번 영상이 아니라 사진을 토대로 보도록 할게요. 영상 이건 찍어놓은 게 없어서 한번 그 흐름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이 플로우가 보기에는 단순해 보이는데 사실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기지 않은 게 아니라 이런 구조인데, 원래 콘센트 라인이라 스위치 라인이 하여튼 좀 복잡해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저같이 문외하는 사람한테는 복잡한데 지식이 있는 분들한테는 또 복잡하지 않겠죠. 근데 하여튼 이거는 좀 단순하게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린 거라는 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실제로 이렇긴 합니다. 근데 내부에서 배선의 흐름이 조금 다르다는 거, 다른 게 아니라 좀 더 복잡하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두꺼비집에서 CD관이 두 개가 나왔죠. 잘 보시면 1번과 2번 CD관의 두께가 조금 다를 거예요. 그렇죠? 1번 CD관은
컨센트 라인입니다. 그리고 2번 CD관은 전등 라인이에요. 저는 전등 라인을 하나로 구성했어요. 컨센트 라인은 컨센트, 그 다음에 인덕션, 냉장고, 2층, 컨센트 라인은 4개로 구성했고요. 전등 라인 하나, 컨센트 라인을 5개로 구성했네요. 어쨌든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가지고 1번, 2번이 컨센트 라인 1번이고 2번이 전등 라인이고, 저희는 지금 이제 2번 라인을 따라갈 거예요. 전등 라인을. 자, 2번 라인이 쭉 나가서 분전 박스에서 만나요. 그리고 3번이 이 전등 라인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5번이 외부등 라인이에요. 그리고 4번이 스위치 라인이에요. 그리고 맨 위에 7번이 현관 센서등 라인이고요. 6번이 보시면 6번이라고 있잖아요. 6번이 그 인터넷선 라인입니다. 조금 이제 복잡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잘 보시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2번에서 다 파생된 거예요. 2번 라인 하나가 분전 박스랑 만나잖아요. 거기서 쭉 5개 라인으로 상계가 되어버리는 거죠. 자, 저희는 지금 한번 7번 라인 한번 잠깐 따라가 볼까요? 자, 7번 라인 따라오면 이런 식으로 철제 박스에 선이 연결되는 게 보일 거예요. 저게 형광등 센서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분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라인에서. 좀 이게 제가 설명을 못하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하여간 따라가 보겠습니다. 계속. 자, 아까 전에 그 3번 라인을 따라 나오면 이런 식으로 선이 쭉 옵니다. 아까 전에 나온 3번 라인이 이 사진상에서 3번이 아니라 1번이에요. 여기서 1번이 아까 제가 3번 라인이 쭉 따라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냐, 여기는 위치가 어디냐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단 아랫부분이에요. 그리고 저희는 계단 아랫부분을 세탁실로 사용하는데 거기 계단 장선을 이용해서 선을 뺀 거죠. 왜 이렇게 했냐고요? 이렇게 하면 스터드를 구멍을 뚫을 일도 없고 장선 구멍도 안 뚫어도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한 거죠. 자, 그리고 1번을 따라서 가볼게요. 자, 1번을 따라서 오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스위치 박스가 있죠? 아래에 보시면, 그리고 스위치 박스에서 이렇게 위에서 올라와서 스위치 박스에 연결된 선이 보일 거예요. 저게 아까 전에 따라 나온 선입니다. 금방 따라온 그 3번 라인이 아니죠. 1번 라인. 그쵸? 1번 라인이 그 계단 밑을 통해서 쭉 올라와서 스위치 박스와 만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이렇게 했느냐, 구멍 뚫기 싫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구조목에. 힘들게 구조목 해놓고 구멍 뻥뻥 뚫어 놓으면 좋을 거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또 어떻게 보면 힘들지도 않은 게, 구멍 뚫는 것도 뭐 먼지 많이 날리고 나무 파손되고 그거 다 일일이 그 매뉴얼 따라 구멍의 위치 잡아야 되고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고민을 해보고 최소한 안 뚫을 수 있다면 그게 훨씬 더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시 스위치 박스 타고 위로 올라가죠. 스터드 타고 올라가서 보시면 깔돌이를 통해서 제가 마킹 해놓은 게 보이실 거예요. 이게 매뉴얼상으로 뚫어도 되는 위치입니다. 마킹해서 그 장선이 하나,
둘, 셋. 3개가 구멍이 뚫려요, 장선이. 제가 뚫은 유일한 장선입니다, 이게. 집 지으면서. 전기 설비를 위해서. 전 요거 3개만 뚫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됐느냐. 선이 사라지는데, 요게, 다락, 바닥, 어드밴틱을 뚫고 위로 올라간 거예요. 장선 3개 뚫고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냐면, 저희는 지금 구멍이 뚫린 요 부분이, 장선이 지나가는 부분 있잖아요. 선을 뚫고 지나가는 요 장선 부분이, 다락의 창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하여간, 보이는 부분이 아니에요. 위쪽이. 이거 좀 사진을 보셔야지 이해가 될 텐데, 그냥 이렇게 하는구나, 얘는 이렇게 했구나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 선을 따라 올라가 볼게요. 자, 그 선이 뚫고 올라온 게 지금 첫 번째로 보이는 이 CD관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경사져 있는 공간이잖아요. 왼쪽 저희가 쉐드 지붕이다 보니까 여기가 되게 높이로 따지면은 한 60cm? 60cm는 더 되겠네요. 한 70cm? 80cm?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요 뒤는 창고 공간이에요. 그쵸, 저희는 OSB가 아니라 바닥을 뚫어서, 판을 뚫어서 이렇게 올라온 거죠. CD관을 뽑은 거죠. 뒤로. 그래서 이 CD관이 철대 박스를 통해서 다음으로 또 연결이 되죠. 그리고 또 하나가 밑으로 내려오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사진 잘 보시면 거기서 또 하나가 나갑니다. 옆으로. 그리고 또 하나가 뚫고 내려와요. 그러니까 바닥에 3개의 구멍이 뚫린 거죠. 총 3개의 구멍이. 사진으로 이해가 되시죠? 연결돼가지고 하나가 내려가고 또 연결돼서 또 하나가 내려갑니다. 여기서 다시 처음에 설계도를 보시면 아까 전에 A에서 계단 밑으로 쭉 나가는데 위로 올라가는데 이게 계단 밑부분이에요. 그리고 계단의 틈을 통해서 아까 전에 스위치 박스 거기가 B 부분입니다. B입니다. 그래가지고 B에서 다시 장선 3개를 뚫고 올라오는 데가 C 부분이에요. C의 분기 박스가 되는 거고, 거기서 이제 보시면 윗부분에 형광등이 2개가 있잖아요. 전등이. 그래서 하나는 C로, 또 거기서 이어진 것들, 아까 전에 보신 이미지에서 하나는 이 위쪽에 형광등 2개잖아요. 하나씩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이걸 이해하실 수도 있고, 간단해서 이해하실 거라 생각하는데,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흐른다는 것만, 전의 흐름이 이렇다는 것만 그냥 그러니까 보시라고 제가 영상을 만든 거라서, 그냥 따라와 주세요. 그래서 다시 보시면, C 부분에서 구멍을 뚫고 내려오면, 다시, 박스와 만나는 거죠. 분배 박스와. 그리고 하나는, 잘 보시면 저기 뒤에 커넥터가 하나 더 뒤로 살짝 보이실 거예요. 지금 앞방향으로서 라인이 하나 나오고 뒤로도 커넥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블러킹이에요. 장선이 아니라. 제가 사진이 좀 이해가 안 되게 찍어놓긴 했는데, 그래서 선이 이렇게 또 연결돼서 이 사진 보시면 이해가 되시죠? 그래가지고 다시 박스와 만나게 되죠. 이게 전등의 위치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반대쪽에 있던 라인, 그 라인은 블로킹을 뚫고 와가지고 처음 설계되어 있는 것처럼 전등이 3개가 있잖아요. 여기도 그래서 전등 박스 3개로 연결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중간에 블락킹을 뚫고 들어가는 거죠. 하지만 뭐 장선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자, 다시 설계도를 보시면 이해가 되시려나요? 두꺼비 집에 시작해서 A를 통해서 분기가 돼서 다시 B의 스위치 박스로 와서 스위치 박스에서 장선을 뚫고 C 부분에서 C의 분기 박스에서 다시 위아래로 선이 나뉘고 또 C에서 다시 나눠서 나머지 전등 라인은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다시 계단 밑으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D 그리고 나머지 부분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 선은 B의 스위치 박스에서 분기를 합니다. 자, 한번 계단 밑으로 다시 가볼게요. 자, 보시면 이 사진 보시면 다시 계단 밑 사진입니다. 1번이 아까 전에 그 두꺼비에서 나온 선이고요. 그래서 스위치로 올라가서 저희 거실 쪽에 전등에 그 연결된 전류, 그러니까 전선 분기돼서 전선을 이어주게 되는 거고, 그 스위치 박스에서 다시 선을 따서 나오면서 나머지 부분을 가르는 게 2번 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 선이 9시 방향으로 지금 계단 밑을 통해서 다시 분기돼서 다시 가는 거죠. 다른 부분으로.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3번은 그 컨센트 라인이고요. 2층. 그 2층이 아니라 다락 컨센트 라인이 되는 거고요. 4번은 인터넷 라인입니다. UPT 케이블인가요? UTP 케이블인가요? 하여간 그 선이 이제 다락 쪽으로 가는 라인이에요. 1번이 원선 그리고 스위치 박스에서 분기돼서 나와서 다른 쪽에 이제 연결될 선이 2번 라인이 되는 거죠. 그냥 이렇게 흐른다는 것만 그냥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목적도 그겁니다. 자, 지금 위로 쭉 솟은 선이 있죠. 이게 아까 전에 2번 라인입니다. 그 2번 라인이 이제 이게 어디 부분이냐?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부분이고 쭉 올라가서 저기 이제 분기 박스로 만나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분기 박스에서 다시 두 개의 라인으로 또 분기가 됩니다. 좀 자세히 볼까요? 지금 6시 방향에서 오는 게 아까 전에 계단 밑으로 올라왔던 라인이고요. 지금 3시 방향이 저희 그 욕실 쪽으로 세면대나 욕실 있는 쪽으로 분기돼서 나가는 라인이고, 그리고 11시 방향이 이제 저희 방으로 연결되는 전등 라인이에요. 네, 보시면 이제 좀 이해가 좀 되시려나요? 선이 어떤 식으로 된다는 게. 예, 선이 하나 올라오면 예, 형광등 박스나 전등 박스나 스위치 박스에서 분기가 됩니다. 거기서 분기된 게 또 다른 데로 사람의 혈류처럼, 그러니까 혈관처럼 계속 확장돼 나가는 거죠. 메인 심장에서 나온 그 혈류들이, 혈관을 타고 나온 혈류들이 쭉쭉쭉 세분화되면서 쫙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전기 배선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전 그게 처음에 너무 신기했어요. 그걸 배우면서 참 그게 신기했는데, 그걸 한번 설명드리고 싶어서 얘가 어떤 식으로 퍼져나가는지, 말단까지. 그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찍는데, 하여간 또 보자고요. 어떻게 돼가나? 자, 그래서 아까 그 이 이미지는 아까 사진에서 나온 게 선이 예, 블러킹 아마 저기 블러킹이 있었을 거예요. 제 기억이 정확하진 않은데 블러킹을 뚫고 그 사이로 빠져나와서 이제
방으로 공급되는 전선이고요. 요 사진은. 자, 보시면 아까 전에 그 선이 연결된 게, 예, 윗갈도리에 구멍이 뚫려서 밑으로 내려오는 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저 컨센트 라인과 만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아까 전에 그 설계도를 한번 볼게요. 예, 아까 전에 그 D 그리고 화장실이 D가 되는 거고, 지금 보신 거는 E가 되는 거죠. 근데 제가 그림을 잘못 그렸네요. D에서 잘못 그린 게 아니라 빼먹었네요. D에서 E로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게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예, 분기 박스로만 연결되어 있는 거는 제가 좀 잘못 그렸네요. 이거는 요 이미지상이라면 D에서 E로 바로 스위치 박스로 연결되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D에서 분기되는 것, 예, 뭐 어쨌든 중요한 건 아니고 이 흐름을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지금 이 부분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에서 나왔던 거 있죠? 아까 전에 욕실로 가는 거, 세면대, 그게 요거 라인이거든요. 가운데 있는 라인. 그래서 중간에 한번 전등 박스 만나고요. 하나 더 쭉 이제 1시 방향으로 빠져나가는 거는, 예, 샤워실 전등과 환풍기 쪽으로 연결이 되는 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D 부분이요. 그 이 부분, 설계도상에서 이 부분을 보시면 이게 가장 끝 부분이잖아요. 1층에. 그리고 가장 끝단인데, 잘 보시면 이제 숫자가 마킹을 해놨는데, 그 전등선이 내려오는 건 잘 보시면 2번입니다. 박스. 1번 박스가 있는데, 그 뒤에 하나가 더 있거든요. 1번은 보일러 컨트롤 박스예요. 컨트롤 박스가 그 매립될 위치고요. 2번이 이제 전등 스위치 라인입니다. 그리고 스위치 라인에서 보면 잘 보시면 라인이 하나 밑으로 빠지죠. 그리고 휘어져서 사라지는데 이게 이제 스터드에 타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3번 라인으로 나갑니다. 3번이 전등 스위치 박스고 3번 라인에서 타고 단열대 파낸 거 보이시죠? 그리고 4번으로 이제 스터드 구멍이 뚫려서 4번으로 가요. 이게 전등 박스예요. 3번에서 스위치로 4번의 전등을 끄고 켭니다. 그래서 이 흐름은 2번에서 3번, 4번으로 가는 거고요. 밑에 5번 있죠? 5번은 컨센트 박스예요. 그래서 이 5번의 CD관을 통해서 이게 바닥에 매립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5번의 CD관을 통해서 보일러룸, 그 보일러실까지 연결돼서 전원선이랑, 전원선은 아니죠. 전원선은 다른 쪽이고, 얘는 이제 컨트롤 박스 라인이 보일러랑 연결되는데, 거기서 다운선이 1번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저희 그 1층 전등 라인이에요. 뭐 이건 좀 갑자기 뜬금포인데, 이건 나중에 들을 일이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지금 단열재가 방 안이잖아요. 방 안인데, 그러니까 실내 벽체잖아요. 지금 저기 보시면. 근데 그 아이소바로 다 했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CD관이 있으면 단열에 문제가 되죠. 저런 식으로 파내지 않는 이상, 저런 식으로 아이소바는 저런 식으로 원하는 두께만큼 이렇게 파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최소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되게 장점이죠. 저런 것들은 엄청난 장점인데, 저런 식으로 굳이 내부 벽체도 단열재로 채운 이유는 방을 좀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저희 집 겨울철에 아마 제 기억에 맞다면 그 거실이랑 방이 온도 차이가 한 3도 정도 차이가 납니다.
3도가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엄청난 거예요. 같은 공간인데 똑같이 난방을 하거나 난방을 하지 않는데 3도가 차이가 난다는 건 저는 엄청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정도로 그 온도차가 심해요. 그만큼 단열에 제가 신경을, 그러니까 벽체랑 이런 데 좀 꼼꼼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다만 아쉬운 거는 그 방문도 좀 두껍게 해서 단열재를 넣어서 두껍게 했다면 단열이 더 잘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이거는 제가 방문 제작할 때 그때 한번 설명을 따로 한번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게 원래 지금 다락 부분까지 지금 같이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금 너무 길어져서 두 개로 나누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지금 벌써 26분이 돼가는데 두 개로 나눠서 그러면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전기 배선이 흐르는지를 저는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그게 되게 처음에 전혀 모를 때랑 되게 신기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선이 흐른다는 게 되게 재밌었고 그런 게 좀 이해하기가 빠를 것 같아요. 전기를 어떤 식으로 흐른다는 걸 메인에서 쭉쭉 퍼져 나오는 게. 그래서 뭐 중구난방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렇잖아요. 제 영상이 뭐 네, 제대로 된 게 있나요? 뭐 다 거지 같은데 이번에도 좀 거지 같은 영상을 또 찍게 제작을 하게 됐네요. 뭐 그럼에도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봐주셔서 감사하고 원래 한 편으로 하려고 했는데 소스랑 다 준비를 해놨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두 개로 나누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력 라인에 따로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전력이래. 콘센트 라인에 따로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그냥 생략할 거고 콘센트는 쉽거든요. 그냥 점프만 하면 되기 때문에 콘센트 라인이 쉽습니다. 그래서 그 다락 쪽에 전기 배선이 어떻게 되는지 요거를 2부에서 한번 이미지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전기 관련된 그런 것들은 따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뭐 유튜브 찾아보시면 얼마든지 많이 나와 있고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하실 거라면 저는 교육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교육해주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제대로 실무 교육을 받으시고 하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흐른다는 거. 자, 2편에서 인사드릴게요. 안녕.